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호재거리들이 만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과 한 두세 시간 전인가요? 또 다른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접하신 분들은 또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프리마켓부터 이제 본장이 열리고 난 뒤에 매수와 매도세의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한번 관찰을 하기 위해서 아침 5시까지 호가창을 계속 면밀하게 관찰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흐름을 보니까 역시 400달러를 완전히 좀 지지를 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특히 어제 400달러를 407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400달러 한번 무너뜨렸던 저기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98달러까지 갔다가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2분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지없이 400달러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 뒤로 쭉 409달러까지 갔었죠. 그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횡보나 어떤 하락장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곳에 이제 도달해서 그것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 아래로 더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는, 특히 완전히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고 4에서 3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서도 가차없이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올리는 것을 보고 매우 지금 흐름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옵션 현황이라는 거를 또 저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주가의 흐름이 옵션 세력들이 정해놓은 또 가장 많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반드시 종가 마감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먼저고 옵션 세력의 포지션이 그 뒤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어떤 큰 호재가 나타났거나 악재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것에 후행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옵션 세력인 것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먼저 포지션을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마치 옵션 세력들이 여기에 포지셔닝을 대량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이 수렴이 되고 시장 환경이 여기에 편승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정반대로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1순위고 거기에 따라서 옵션 세력들이나 옵션의 포지셔닝, 뭐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그것이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기술적인 데이터라든지 각종 회사의 내재 가치부터 해서 전방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 무용지물인 것이잖아요. 오로지 옵션 세력들이 어디에 포지셔닝 잡아 있냐면 그냥 거기만 보고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라는 그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물론 당연히 투자를 하는데 옵션 현황들이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참고 자료로는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최근의 주가 흐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400달러 이렇게 훌쩍 넘기는 어떤 주가 흐름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보일 것이라고 콜옵션 세력들이 미리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흘러갈 것 같으니까 옵션에 대한 포지셔닝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도 유념해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거의 이제 포기를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영어 단어로 홀트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다른 더 중요한 사업들도 있는 것이어서 회사 경영의 어떤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 조금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좀 저는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그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로보택시 사업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한다, 이런 쪽의 기사가 떴습니다. 자, 최근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요? 오스틴의 기가 팩토리를 방문을 해서 테슬라의
그 놀라운 힘, 놀라운 미래 잠재성을 보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었죠. 자,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신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오스틴 공장을 또 방문을 하고 어떻게 또 의전도 해주고 그리고 정말 뛰어난 어떤 테슬라의 시설들이라든지 인프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은 리포트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서로 좀 꾹짝꾹짝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리포트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좋은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그 정도일 수 있는데, 경쟁자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레거시 기업에서 테슬라가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래 사업의 어떤 그 뛰어든 그 분야를 중지한다,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로보택시 사업이,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 사업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사실은 더 신뢰감 있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포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 뭐 CPI 발표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난하게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늘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잠재성이라든지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의 보이스로, 테슬라만의 보이스로, 그리고 테슬라를 추종하는 기관들의 어떤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그리고 FSD 자율주행의 V13 버전도 뭔가 테슬라와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이라는 그런 조금 의심도 실제로 일반 유저들은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완전히 불식시킨, 이게 진짜로, 이게 GM이라는 큰 레거시 업체가 로보택시 사업을 포기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잠재성과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것인가, 이것을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포기했다는 뉴스는 매우 좋은 뉴스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불러올 연쇄적인 파장도 꽤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벤츠나 BMW는 얼마 전에 뭐 X에 올렸나요? V13 버전의 그 자율주행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very impressive라고,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또 글을 그렇게 남겼던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만큼 이번 GM의 로보택시 사업의 포기를 통해서 다른 레거시 업체들 역시도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은 생각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선택할 로보택시 사업, 그들이 선택할 자율주행 플랫폼의 협력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인가? 저는 당연히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카메라 비전 센서로만 작동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라이드나 레이더 센서를 장착한 그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보다도 더 뛰어나고 효율적인,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이 시스템을 다른 기업들이 선택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의 주간 판매량도 21,900대가 나왔죠. 저는 실질적으로 테슬라 중국에서의 판매 역사상 가장 높은 판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2,300대가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나왔죠. 그것은 이제 2, 4분기의 전체적인 3, 4분기의 전체적인 인도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은 작업이 들어간 그런 22,300대의 한 분기의 마지막 주의 판매량이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인도량으로 봤을 때 21,900대는 정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가 높아진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저는 어제 주가에 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득할 것 같지만은 테슬라의 실적이 메가톤급의 또 효과를, 아주 엄청난 이번 4, 4분기 실적을 기대해도 될 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들이 매주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50만 대를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중국에서의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분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2023년 4, 4분기가 48만 5천 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만 벌써 15,000대의 Y2Y의 증가가 지금 벌써 3조가 남겨진 상태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50만 대로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단순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한 뻥튀기에 거품이 끼어 있는 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실적이 밑에서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주가 상승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어제 중국의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거나 크게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다면 어제 상승은 있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에 많은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거기에 지금 전통 레거시 업체, 매우 큰 전통 레거시 업체인 GM조차도 미래 사업을 포기를 하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해보니까 인력부터 해서 돌아다니는 테슬라의 누적 거의 700만 대, 800만 대가 만들어낸 데이터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앞으로 그들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율주행 사업은 모든 레거시 업체들이 버릴 수 없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GM의 로보택시 사업 포기를 보고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저는 테슬라로 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오늘 이야기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